야, 니네 엄마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내가 누린내 나는 노친네를 상대해야겠냐? 윤정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앞에서 온갖 착한 척, 귀여운 척, 사랑스러운 척 다 하더니 뒤에서 욕하는 건 물론이고 아들에게 전에 할머니를 신혼집에 못 오게 했으니 표정이 당연히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무단 침입이라고요.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 설마 뒷조사라도 한 거예요? 우리가 문단속 잘하는 거 엄마도 알잖아요. 이건 엄연히 범죄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알고나 있어요? 무단 침입이라고요, 무단 침입.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47세의 나이에 남편을 만나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둘 다 초혼이었고 일하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때를 놓치는 바람에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도 많고 가능성이 낮으니 이세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50에 가까운 나이로 임신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48살 겨울, 윤정자 할머니는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놀랐고 양가 식구들과 지인들 모두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윤정자 할머니 역시 이 늦은 나이에 자식을 가지게 된 사실에 눈물이 나도록 기뻤습니다. 병원에서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말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 윤정자 할머니는 집에서 휴식과 태교에만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0달 동안 조심하며 태교를 했고 이듬해 49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늦둥이가 태어나니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 모두 아들을 유독 예뻐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윤정자 할머니는 엄마로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들은 유년기에 가끔 버릇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른한테 반말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니까 그러는 것이라며 오냐오냐 했지만 윤정자 할머니는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엄하고 무섭게 혼을 내고 잘못된 것은 똑바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윤정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탈선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서 그녀는 자신이 아주 잘했다고 여겼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양가 부모님이 차례대로 돌아가셨고 윤정자 할머니 또한 나이가 들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80의 나이가 됐습니다. 아들은 30 초반이 되었는데 자기 밥벌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똑똑한 머리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부담 없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무실을 차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했죠. 윤정자 할머니 부부는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아들은 직원 하나 없이 혼자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사무실을 10배나 큰 곳으로 옮겼고 직원들도 꽤 되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윤정자 할머니가 훈육하면서 키우긴 했지만 온실 속에 화초처럼 성장한 아들이 혼자 제대로 하는 일이 있을지 의심했었지만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윤정자 할머니보다 4살 많은 남편이 노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별한 지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떠났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이상해서 불을 켜고 얼굴을 봤는데 미소 짓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갔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날 것을 진작부터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죽음이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그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아들이 장가 가서 자식 낳고 사는 걸 보고 옆으로 조용히 따라가겠네. 조금만 기다리면 볼 수 있으니까 괜히 보채지 말고 있으라고. 라고 일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남편을 떠나보내자 아들 녀석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조금만 더 빨리 데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들의 애인은 얼굴이 참하고 예뻤습니다. 성격도 곰살갑고 밝았습니다. 직업이 간호조무사라고 했는데 윤정자 할머니에게는 직업 같은 건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혼을 승낙했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언제 갈지 모르니 하루빨리 서두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할머니는 사돈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정자 할머니에 비해 사돈 부부는 모두 너무 젊었습니다. 윤정자 할머니가 결혼했을 적 나이인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실제 나이는 더 많겠지만 그녀와 겉모습이 크게 차이나서 주눅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는데 안사돈이 눈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 할머님이시구나. 김서방 부모님은 나중에 오시는 건가요? 윤정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노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늦둥이를 봐서 나이가 좀 많아요. 안사돈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제 딸이 사돈 이야기는 하나도 해준 게 없어서 몰랐어요. 윤정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모르시고 착각하신 거니 이해합니다. 제가 쉰되기 바로 직전에 아들 녀석을 낳았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80대 노인입니다. 안사돈은 조금 놀랐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20년은 더 사실 테니 너무 늙었다고 하지 마세요. 가만. 그럼 만약에 애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가 20살이 되면 사돈은 100살이 넘는 거예요. 완전 증조할머니 뻘이네. 안사돈은 며느리와 달리 생각 없이 말을 잘 뱉었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그냥 젊은 사람이 농담하는구나 하고 넘겨버리고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식들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돈 측에서 윤정자 할머니에게 강남의 아파트를 요구했습니다. 아유, 사돈. 우리 딸은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외모인 거 아시죠? 만나달라고 줄 서는 남자도 한 트럭은 넘는다고요. 변호사며 의사며 검사며 여럿 있었는데 다 버리고 우리 김서방 선택한 거 아시죠? 사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딸이 살 신혼집으로 강남 아파트 해주세요. 윤정자 할머니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들도 사업하는데 돈이 묶여 있어서 당장 큰 돈을 마련하지 못할 텐데요. 강남은 너무 비싸니까 다른 곳은 안 되겠습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돈 부부는 물론 며느리까지 강남에서 살아야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며느리와 사돈이 돈을 밝히는 사람들인가 싶어 마음이 싱숭생숭했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눈이 높아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한다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요구 조건을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모아둔 돈과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모두 더하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털어 강남의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아들에게 사준 아파트는 화려하고 튼튼했습니다.
아들은 전 재산을 털어 자신에게 아파트를 사준 할머니에게 미안했는지 며느리 몰래 아들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비밀번호는 할머니의 집 비밀번호와 같았죠. 그렇게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생기니 가구와 가전 등 혼수가 필요했습니다. 부족하게 해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할머니의 걱정과는 다르게 며느리 측에서도 아주 비싼 것들로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윤정자 할머니는 30년 넘게 한 집에서 살던 아들을 며느리에게 보내주게 됐습니다. 처음엔 얼른 장가 가길 바랬는데 막상 보내놓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느지막이 낳은 늦둥이의 귀한 녀석이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허전한 마음이 할머니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눈치가 보였지만 당분간은 아들이 먹을 반찬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핑계로 아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었으니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집안에 항상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절대 먼저 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다행히도 밝은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얼른 들어오셔서 식사부터 하세요. 이 늙은이가 신혼집에 눈치 없이 와서 미안하구나. 아들 좋아하는 반찬이랑 새애기, 너 좋아하는 꼬막 무침 좀 해왔다. 우와, 꼬막 무침이요? 안 그래도 꼬막 땡기는 참이었는데 잘 됐네요. 저 어머님 반찬에 밥 먹을래요. 아까 저녁 먹었는데 어머님 정성이 있으니 또 한 번 먹을게요. 그럴래?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재주가 있구나. 참 고맙다. 며느리는 살갑게 대해줬고 윤정자 할머니가 신혼집에 자주 와도 좋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윤정자 할머니는 더 늙어서 몸이 불편하기 전까지는 아들 얼굴도 보고 해줄 수 있는 반찬이나 실컷 해서 나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한결같이 착하고 고운 녀석이라 매번 윤정자 할머니가 떠날 때면 포근하게 안아주며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평생 들어온 말이었는데 장가를 보내고 들어보니 눈물 콧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아들의 신혼집에 매주 1시간씩 들러 반찬을 주고 잘 지내는지 보고 듣고 돌아오길 반복하다가 한 달 뒤에는 보름에 한 번씩 찾아갔습니다. 괜히 노인네가 신혼을 방해하는 것 같아 서서히 멀어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사업이 바빠지면서 신혼집에 가면 며느리와 둘이 시간을 보내고 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윤정자 할머니가 자주 찾아가면 실을 만도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더 살갑고 사근사근하게 대해줬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맛있는 반찬 해오셨어요. 매번 바리바리 싸오셔서 죄송해 죽겠어요. 제가 요리 솜씨가 좋으면 어머님께 뭐라도 해드릴 텐데 아직 제가 한 음식은 맛이 없어서 선뜻 드리지 못하겠어요. 아유, 아니다. 너한테 밥 해달라고 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말을 하니. 그리고 요즘 젊은 여자들 중에 요리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세아가 괜히 부담 갖지 말어라. 너한테 그런 거 바라지 않으니까. 우리 어머님은 마음이 엄청 젊으세요. 어쩜 그렇게 생각하시니 아가씨 같아요. 혹시 어머님 80대 아줌마의 탈을 쓴 아가씨 아니에요? 어디 봐요. 제가 탈 벗겨볼 테니까. 아유, 이 귀여운 녀석. 이래서 내가 널 예뻐하는 게다.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고 재밌게 잘해주니 너만 보면 그 뭐냐. 웃음 바이러스 크게 전염돼서 종일 깔깔거리며 웃게 된다. 정말요? 그럼 어머님은 며느리 잘 들인 거 맞죠? 아유, 그럼 두 말 하면 입 아프지. 며느리 칭찬을 연거푸했더니 며느리가 저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아유, 암만 우리 예쁜 며느리가 하는 말은 모두 들어줘야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편하게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그이한테 경제권을 저에게 넘겨주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오빠한테 생활비 받으면서 지내니까 재미없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보다 재테크도 하고 돈 불리는 공부도 하면서 지내고 싶다고요. 경제권? 아, 그건 너희 두 사람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관여하면 되겠니? 이노가 생각이 있으니까 아직 경제권을 주지 않은 거 아닐까? 세아가, 네가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도 그이 편이시네요. 같은 여자라서 제 심정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섭섭해요. 토라진 며느리는 입을 오리처럼 내밀고 다시 경제권을 받게 해달라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자 할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 참고 기다리라고 말해줬습니다. 신혼집에서 나와 생각해보니 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경제권을 넘겨주지 않은 건 윤정자 할머니의 가르침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윤정자 할머니가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고, 이 세상엔 사기꾼이 널렸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친 기억이 있었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이 경제권을 끝까지 주지 않고 모든 것을 관리하길 바랐기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잘 풀어가며 살고 있던 아들이 어느 날 윤정자 할머니의 집에 홀로 찾아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밥도 거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당분간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뭐? 아니, 왜? 무슨 일 있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 이젠 연락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윤정자 할머니에게 서운한 말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부끄러웠는지 아내와 깨를 볶아야 하는데 방해가 되었는지 반찬 같은 건 그만 주라고 했습니다. 순간 혈압이 오르고 열이 났지만 윤정자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도 기본적으로 반항을 하며 사는 것을 알기에 약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윤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눈치 없이 너무 나섰지.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아, 엄마, 그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새애기한테 문제 있는 건 아니지. 그 착한 애가 나더러 오지 말라고 했을 리는 없고 네 생각인 거지? 맞아요. 제 생각이고 제 판단이에요. 그럼 할 말 다 했으니 그만 가볼게요. 더 있으면 엄마 감정만 더 상할 테니 일어날게요. 윤정자 할머니는 아들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은 전에 알려드렸던 집 비밀번호에 대해 이야기하려다가 이내 마음을 접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저번에 알려드렸던 집 비밀번호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나 보였습니다. 미안한 감정에 목이 메인 것 같았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더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았고, 물어보지 않아도 어떤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자기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며느리와 싸운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비밀번호까지 모르게 되니 정말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젠 아들의 신혼집에 들어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아들을 조종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가장이 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도 밥은 먹고 가지. 이노야? 너 좋아하는 갈비찜 했는데. 아니에요. 저희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이내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저희 집이라는 말을 꺼내자 꼭 남이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이 윤정자 할머니에게 선을 긋는 바람에 며칠 동안은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아들 집에 가지 않았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앞에서는 살갑게 잘하더니 연락이 오지 않으니 그저 거칠애였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도 오기가 생긴 건지 정말 불편해진 건지 연락을 안 한 지도 보름이 넘었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계속 의지하는 대신 자신도 새로운 삶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아들 집에 가지 않기로 결심한 뒤로 며느리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자 서운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할머니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해진 할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며느리가 먼저 꼬막 무침이 먹고 싶다며 오랜만에 할머니와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자며 반찬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내심 행복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를 살갑게 모시고 노력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부터 반찬을 해 아들 집에 가져갔습니다. 평일에는 계속 집에 있는 며느리였기 때문에 딱히 약속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니 아들 회사의 서류를 가져다 주러 나가서 지금 집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찬들만 내가 얼른 넣고 나와야겠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그러면 제가 곧 도착하니까 그냥 문 앞에 놓아두시면 제가 냉장고에 넣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거 반찬이 꼬막 무침이라 금방 상하니까 내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갈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그러면 어머님 주변 카페에서 잠시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제가 거의 다 왔거든요. 기다렸다가 저랑 좀 놀다 가셔요. 할머니는 기분이 나빠져서 물었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니? 며느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면 좀 그럴까봐 물어본 거예요. 윤정자 할머니는 기분이 상해서 그냥 집 앞에 반찬을 두고 돌아섰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와 계속 같이 있다가 가자고 했지만 기분이 나빠진 할머니는 할 일이 있는 것을 깜빡했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이 있을 후로 다시 며느리와도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며느리도 그렇게 나쁜 의도로 말한 건 아닐 건데 괜히 할머니는 자신의 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머니가 며느리와 관계를 풀어보려고 먼저 연락했습니다. 며느리는 기쁘게 받아주었고 그 주 주말에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셔요.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는 많이 속상하셨죠? 제가 그때 너무 당황해서 죄송해요, 어머님. 윤정자 할머니는 오해를 풀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럴 수 있지. 내가 괜히 오해했구나. 그렇게 오해를 풀고 대화를 나누니 윤정자 할머니의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어머님,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젠 요리 좀 늘은 게야? 아니, 먼저 밥을 해준다고 하고 말이야. 어머님, 한 번도 못 드셔본 요리 해드릴게요. 마라탕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음식인데 제가 진짜 잘해요. 윤정자 할머니는 마라탕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준다는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한편 아들은 윤정자 할머니가 온 것이 불만인 듯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주방에 있을 때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노야,
이 엄마가 온 게 싫은 거냐? 아니, 인상이 좋지 않구나. 아니에요, 엄마. 그냥 신혼인데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요. 미안하다. 애미가 눈치가 없기도 하고, 너랑 내 섹시가 너무 보고 싶어서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내가 이해 좀 해줘라. 알았어요. 오래 있다가 가세요. 됐죠? 아들이 마지못해 대답하는 걸 듣고 윤정자 할머니는 결혼 후의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버린 아들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며느리가 마라탕을 만들어서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냄새가 독특해서 맛을 봤더니 윤정자 할머니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를 띄워줬습니다. 아유, 새아가, 이거 진짜로 네가 만든 거니? 정말 맛있구나. 아주 맛있어. 정말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셔서 다행이에요.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거든요. 그럼 많이 드세요, 어머님. 윤정자 할머니는 억지로 마라탕을 푹푹 떠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며칠 뒤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일만 하던 아들이 모처럼 여유가 생겨서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행 생각에 들떠서 제주도의 관광지를 여러 곳 검색해 일정을 다 맞춰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주도 가면 무조건 폭포 있는 곳에 갈 거예요. 제주도에 좋은 곳이 많지. 구경 잘하고 오거라. 어머님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오빠, 어머님도 모시고 가면 안 될까? 며느리의 말에 윤정자 할머니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아들은 얇은 미소를 짓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자 할머니가 따라간다고 할까봐 빈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반찬을 냉장고에 정리해 주었으니 제 할 일은 다 해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불편한 기색을 계속 드러내고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아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노야, 새아가, 어미는 그만 가보마. 어머님, 벌써 가세요? 아쉽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엄마,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반찬 잘 먹을게요. 윤정자 할머니는 아들 신혼집에서 나와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다가 현금 인출기가 보였습니다. 며칠 뒤에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아들 내외에게 용돈이라도 주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아들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윤정자 할머니가 나올 때 확 닫지 않고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슬며시 열고 신발장으로 들어가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기침을 하며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곰살갑고 밝던 며느리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찢어지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야, 니네 엄마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내가 누린내 나는 놓친애를 상대해야겠냐? 여보, 미안해. 내가 알아듣게 말했었는데 엄마가 눈치 없이 찾아오셨네. 미안. 그렇게 미안하면 당신 경제권 나한테 넘기고 혼인 신고하자. 언제까지 미룰 수 없잖아. 여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그건 2년 뒤에 해주겠다고 했잖아. 요즘 젊은 부부들도 다 그렇게 한다잖아. 왜 경제권에선 말을 안 듣지? 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확 나가버린다.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겠다고. 여보, 그러지 마. 알았어. 그럼 혼인신고하자. 경제권도 줄게. 제주도 다녀오면 내가 다 해줄게. 뭐? 정말이야? 우리 남편 최고. 당신 약속 꼭 지켜야 해. 알겠어. 당신이 집 나간다고 겁을 주는데 어떻게 약속을 어기겠어. 다 해줄 테니까 그만 화 풀어. 좋아. 그럼 여행 준비나 해야겠다. 그리고 아들 부부는 윤정자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앞에서 온갖 착한 척, 귀여운 척, 사랑스러운 척 다 하더니 뒤에서 욕하는 건 물론이고
아들에게 전에 할머니를 신혼집에 못 오게 했으니 표정이 당연히 일그러졌습니다. 화난 표정으로 며느리와 아들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까무러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할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무단 침입이라고요.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 설마 뒷조사라도 한 거예요? 우리가 문단속 잘하는 거 엄마도 알잖아요.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아내냐고요?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엄마가 사줬다고 해서 함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엄연히 범죄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알고나 있어요? 무단 침입이라고요. 무단 침입. 윤정자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노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문이 열려 있었다. 아까 나오면서 제대로 안 닫혔던 것 같아. 그런데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 내가 화를 내야 하는 일 아니냐? 뭐 누린내 나는 놓친내.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고 도리어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문이 왜 안 닫혀요? 제발 우리 사생활 좀 존중해줘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할 말 많아요. 우리가 신혼집에서 편히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엄마 때문이라니까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몰래 들어오고 이럴까봐 미리 비밀번호 바꾼 건데. 윤정자 할머니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소리치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새끼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 절대 안 믿었다. 적어도 나는 그럴 줄 몰랐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 꼴을 보니 그 꼴이 딱 맞구나. 나중에 무슨 후회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다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신발을 신고 아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가는 내내 버스에서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들에게 서운했습니다. 평생을 귀하게 키웠지만 며느리에게 돌아선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할머니는 한동안 알아 누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전혀 아들 부부와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밖이에요? 네가 웬일이냐? 마누라의 눈 멀어서 평생 안 보고 살 것처럼 하더니. 왜 그러세요? 다 지난 일로. 그런데 엄마 지금 어디예요? 나 지금 친구들 만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왜 그러냐? 엄마 집 비밀번호 바꿨어요? 계속 틀리다고 나오는데. 집 비밀번호? 양심이 없는 거냐? 그 말이 지금 입 밖으로 나와? 왜? 나는 내가 사준 집 들어가는 것도 허락받고 그렇게 불편한 티 팍팍 내더니 너는 내 집 함부로 들락날락 하고 싶냐? 너 지금 그거 무단 침입이다. 네가 말했지 않냐? 무단 침입이라고? 엄마 저 지금 급해요. 출장 가야 하는데 여권을 엄마 집에 놓고 간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너는 끝까지 네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입장 바꿔 생각하니 내 입장이 이해가 되든. 그래 정 그렇게 급하거든. 내가 곧 도착하니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곧 가니까 그때 들어가자. 나는 네가 아무도 없는 내 집에 들어오는 게 영 불편하다. 그렇게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고 아들에게 절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은 집 앞에서 씩씩대며 화를 내고 있었고 그제서야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어 아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여권을 찾아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후련한 속도 잠시였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되어서 똑같이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연을 듣고 각자 자신만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